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기능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선택 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부 익혀봤습니다. 이제 그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생성해서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게 그림을 하나를 열었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그림을 언제든지 움직여야 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꽃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걸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죠? 이 꽃을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요거를 퀵 셀렉션으로 해볼까요? 자, 이 꽃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 꽃을 들고 움직이죠.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이 꽃을 들고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 옮겨 놨는데 이거를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제하면 이 꽃은 움직일 수 있나요? 자, 이 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자, 우리는 이 꽃을 언제든지 원할 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레이어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파일에서 리버트 하면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일단 선택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얘를 이동 툴을 누른 다음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붙이세요. 컨트롤 V. 그렇게 되면 이 레이어 팔레트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내가 금방 복사해서 붙인 게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레이어를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자, 우측에 옵션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팔레트 옵션 들어간 다음 자, 여기를 크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크게 바뀌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복사해서 붙인 꽃 주위에 격자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이 격자 무늬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격자 무늬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꽃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동 툴로 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그 꽃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꽃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그림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 이건 지금 자체에서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그림에서 가져오겠다 하면 다른 꽃 그림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 이 꽃 그림을 자, 선택을 해서 이 위에다가 얹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또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필요 없다 싶으면 여기 있는 라소 툴로 여기 부분을 자, 요 밖에서부터 Alt를 누르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둘러싸서 해제시켜 버리죠. 자, 이거를 자, 여기 있는 그림에다가 가져다 얹을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붙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 컨트롤 Z 해서 취소하시고 자, 이거를 이동 툴로 이 위에 얹으면 자, 화살표에 가위가 나오네요. 이 가위 상태가 나오면 잡고 들어다가 여기에 그냥 얹기만 하시면 그대로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계속 위에 얹히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바닥 도화지 위에 셀로판지에 이 그림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바닥에 그림이 하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거를 요 부분 꽃을 선택을 해서 복사했죠. 자, 요거 가져가서 복사기에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트. 자, 컨트롤 V로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요것은 1층입니다. 레이어 1번입니다. 이거를 레이어라고 부르죠. 레이어 1. 자, 그 다음 2층에다가 가져다가 얹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또 하나가 얹었겠죠. 자, 이게 이제 레이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걸 하나 복사를 해서 또 하나가 붙였죠. 3층이에요. 이것은 레이어 3번이 되겠죠. 여기에는 다른 꽃을 붙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화지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에서 보는 거죠. 자, 눈이 이렇게 해서 자, 위쪽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을 쳐다보면 자, 요거에 가려져서 아래는 가려지겠죠. 이거에 가려져서 아래도 가려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예, 아주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 보인다 뿐이지 실제로는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자, 요건 닫을게요. 이 3층, 2층, 1층이죠. 자, 3층에 있는 꽃을 움직이겠다 하면 움직일 때는 무조건 이동 툴이죠. 내가 3층으로 올라가야죠. 2층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3층에 올라가셔서 움직이는 거죠. 또는 2층에 있는 걸 움직이겠다. 그러면 2층으로 가서 움직여야죠. 자,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책상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백그라운드는 자, 이 백그라운드와 레이어의 차이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책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위에 도화지가 하나 책상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그림이 얹혀지면 이제 이 위에 계속 레이어 상태로 얹어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인데 나는 요것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상태? 백그라운드 상태. 백그라운드 상태. 배경이죠. 배경. 자, 그러면 요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편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진짜 띄울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 대신 이것은 레이어 제로가 되죠. 우리는 이제 그냥 편리하게 1층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레이어 1은 여기가 되겠죠? 레이어 2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띄우면 레이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꽃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자, 이 위에 있는 자, 이게 어떻게 내려갔어요? 자, 레이어 간의 이동은 여기 있는 이동 툴을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자, 파란색 선으로 바뀌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내리면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통짜기 때문에 가려서 얘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렉탱글 툴로 이 백그라운드를 지워버릴게요. 어떻게 지울까요?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누르시면 뻥 뚫려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화지를 위에 매달아 놓고 거기를 칼로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뚫린 부분은 당연히 어때요? 아래에 있는 게 보이게 되겠죠. 자, 개념은 현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려 있는 도화지에 구멍을 뚝 뚫어서 잘라버리면 당연히 아래가 보이겠죠. 자,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얘가 백그라운드가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백그라운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책상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잘라도 밑에 책상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뭘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걸 일단 위로 띄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은 이 물체를 얹어놓기 위해서 존재했던 건데 얘가 공중으로 떠버리게 되면 이 테이블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빈 우주 공간에, 이 빈 우주 공간에 이 그림이 하나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위로 띄운 상태가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자, 그 다음 이거를 또 복사해서 위에 띄우고 이렇게 위에 얹으면 이게 이제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가 됐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떤 상태? 그냥 공간에 떠 있는 상태. 자, 이건 바닥이 없는 거죠. 백그라운드일 때만 바닥이 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해서 위치를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뚫는다거나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반드시 띄워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자물통이 걸려 있죠? 자, 이것은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잠겨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띄우려면 더블 클릭을 하라는 얘기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써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로 띄워 있을 때 자, 요걸 좀 움직이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지금 너무 큽니다. 자, 요거 단축키 외우세요. 컨트롤 T. 레이어로 떠 있을 때만 가능해요. 레이어로 떠 있지 않으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주셔야 되고요. 레이어에 떠 있으면 해당 물체만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점이 네 군데 일단 있고 변 쪽에도 들어가 있죠. 코너 부분에 있는 포인트 점들은 사이즈 조절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로테이트도 시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를 코너에 갖다 대면 자, 어때요? 화살표가 대각선 안쪽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클릭 드래그하면 축소, 드래그하면 확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택 관련해서 배울 때 비율대로 키우고 비율대로 그리고 할 때 뭐였죠? 쉬프트였죠. 쉬프트. 기억하시죠? 쉬프트 할 때는 어땠어요? 클릭 드래그 하면 지금 어때는데 쉬프트 누르면 정사각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사각형 그렸죠? 똑같아요. 요것도. 요거 컨트롤 T 누르시고 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 쉬프트 누르면 정의 사이즈로 줄고 늘려줄 수가 있겠죠. 자, 쉬프트를 띄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근데 그런 거는 잘 쓸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가 마우스를 변쪽에 대면 꼬부랑 화살표가 나오게 되네요.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각도로 조절해야 될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90도 이렇게 180도 이렇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도 쉬프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T 한 다음에 자, 클릭 쉬프트 이렇게 하면 각도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조절할 때도 이 위쪽에 보면 퍼센테이지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같은 거 조절할 때 여기다가 이제 뭐 직접 입력을 해서 뭐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데 자, 이 GTQ 시험에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 하면 편법을 씁니다. 그게 더 훨씬 빠르고 편해요. 자, 왜냐하면 종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자예요. 자, 여기 안 보이시면 뷰에 가셔서 룰러 체크하시면 안 보이고 뷰에 가서
룰러 체크하시면 보이죠? 이렇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할 수 있고요. 자, 이 자 한중간에다가 이 벗어나면 안 되고요. 끝에만 잡지 말고 아예 자 안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안내선, 가이드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이드선은 이동 툴을 선택해서 되면 화살표 위아래 나오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꽃을 들어다가 갖다 대면 자, 지금 움직임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턱, 턱. 자, 어때요? 붙는 느낌이 나죠? 자, 그것은 뷰의 스냅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근처에 가서 탁, 탁 이렇게 붙으려면 뷰에서 스냅 2에 가이드에 체크돼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컴퓨터에 이 룰러나 스냅이 체크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작업한 걸 기억해서 그대로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가셔서 처음에 룰러 키시고 스냅 키시고 스냅 2의 가이드 켜놓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할 때 왜 이렇게 꼭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딱 얹었죠? 예, 그러면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탁, 탁 갖다 놓고요. 자, 전 지금 이미 축소를 해버렸는데 이제 아까 같이 새로 가져왔다고 가정한다면 컨트롤 T 하신 다음 요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가이드도 여기다 딱 배치를 시키고요. 요것도 딱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요거를 들어다가 탁, 탁 놓고요. 컨트롤 T 해서 사이즈를 쉬프트 누르고 조절해서 맞춰주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해보니까 여기는 조금 벗어났어요.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케일을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요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비율대로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모양대로 딱 맞추려면 요거는 잡고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쉬프트 안 누르면 찌그러지죠. 예,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선을 그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안내선으로 또 작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인포라고 있어요. 윈도우에 보면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사각형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요.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600에 585에 585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585. 자,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585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584 예,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안내선을 꺼내면 턱, 턱, 턱 붙죠?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안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를 다 재야 돼요. 이거 언제 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딱 확대해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재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러면 어떤 노하우냐?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요것도 자, 고정된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사각형 툴 선택하고 스타일 위에 가시면 노멀이 있죠? 요거를 픽스드 사이즈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서 위드 값을 뭐 384, 또 요것도 384 이렇게 줬죠. 그 다음 클릭 찍으면 어떻게 돼요? 딱 나오네요. 그 사이즈. 그렇죠? 예, 그냥 그 사이즈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동 툴로 안내선을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고, 자, 여기 있는 꽃을 이제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러면 컨트롤 T 해서 드래그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요렇게 됐네요. 그 다음 요렇게 더블 클릭.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반드시 써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안내선이 이제 필요 없어요. 딴 데 작업해야 되는데 헷갈려요. 안내선 없애겠습니다. 쭉 해서 자 있는 바깥쪽으로 빼버립니다. 쭉 해서 빼버리세요. 그렇죠? 근데 막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걸 언제 하나씩 빼요, 그죠? 그럴 때는 뷰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 하시면 싹 다 지워줄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자, 그 다음 이게 또 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워버리면 나중에 또 꺼내야 돼요. 그럴 때는 뷰에서 여기서 쇼에 가신 다음에 가이드를 끄세요. 자, 아까 룰러 스냅 한 다음에 스냅 투 가이드였죠? 자, 이번에는 쇼 가서 가이드를 체크 끄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뷰에서 쇼에 가서 가이드 다시 체크하면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게 자꾸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최대한 예제 문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이 안내선과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스냅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개념과 안내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